자, 14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70여 년 전에 쓰여진 산가요록이라는 문헌에 보면 하절 3일주라는 술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름철에 3일 만에 빚는 술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 먹는 막걸리는 적게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발효를 하고 비싼 프리미엄 막걸리의 경우 100일 이상 발효시키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 조선에서 3일 만에 술을 만든다고? 저는 우연히 발견한 이 레시피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절 3일주가 기록된 산가요록은 조선 초기 세조의 어휘를 지낸 전순이라는 시대의 의관이 편찬한 책으로 56종의 술 만드는 방법을 비롯한 식초, 김치, 국수, 장아찌 등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최초로 기록된 식품 조리서라는 이 산가요록에 실린 하절 3일주,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해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술 무조건 꼭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 하절 3일주를 들고 근처 계곡으로 짧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정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맛보더니 시중에 파는 막걸리와는 정말 다른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맛이라고 자꾸 손이 간다고 좋아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시죠. 자,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쌀가루 1kg, 물 1.5리터, 누룩 200g입니다. 먼저 물 1.5리터를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안 차갑게 식혀줍니다. 다음날 이렇게 끓여서 식힌 물에 누룩 200g을 풀어줍니다. 누룩을 휘휘 저어주면서 뭉치는 것이 없게끔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룩과 섞어주는 물은 반드시 차가운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 온도가 30도만 넘어가도 누룩 속에 있는 효모가 죽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술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수나 냉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하절 3일주 문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물을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물과 누룩을 섞은 다음에 약 12시간 정도 최대한 서늘한 곳에 놓고 불려놓으면 됩니다. 누룩은 송화곡자의 소율곡을 사용했습니다. 맛이 깔끔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누룩입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시간 정도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거품이 일어나면서 누룩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잘 익힌 쌀과 섞어주게 되면 발효가 활발하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물만 사용할 겁니다. 채반이나 거름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주세요. 이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사용하는 도구도 알코올로 소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찌꺼기는 아직 버리지 마시고 잠시 옆에 잘 두세요. 아래 남은 물을 우리가 물누룩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누룩을 1리터 계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누룩을 계량할 계량컵도 알코올을 뿌려서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사용합니다. 이 물누룩은 아직 신생아 같이 외부 잡균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 물누룩이 오염되면 술 빚기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니까 손 소독, 도구 소독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물누룩 1리터가 필요한데 제가 1차로 걸러낸 물누룩은 약 800ml 정도로 1리터가 되기에 200ml가 부족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까 걸러낸 찌꺼기에 다시 물을 부어서 한번 잘 섞은 후에 걸러주고 이 물 200ml를 보충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누룩 1리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물누룩은 잠시 서늘한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누룩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안됩니다. 너무 온도가 차가워지면 효모의 활성도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설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나는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떡집에서 백설기 1kg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쌀가루 1kg을 준비합니다. 쌀가루는 습식 쌀가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쌀가루를 구입할 수 없는 외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쌀 1kg을 깨끗하게 씻어서 2시간 불린 후에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고 약간의 물과 함께 믹서에 2번, 3번 갈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냉동 습식 쌀가루를 구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상온에서 반나절 정도 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쌀가루를 한번 곱게 채쳐줍니다. 여기에 물을 살짝 부어서 반죽을 해줄 건데 쌀가루가 뭉쳐있으면 제대로 반죽이 안 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한번 채를 쳐줍니다. 이제 쌀가루에 물을 아주 조금씩 부어가면서 잘 섞어줍니다. 이때 조금이라고 함은 100ml도 아닌 50ml 정도 수준의 아주 조금입니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어주고 손으로 뭉쳐서 잘 뭉치는지 확인해줍니다. 잘 안 뭉쳐지고 흩어진다면 다시 물을 조금 부어서 섞어주고 손으로 뭉쳐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꽉 잡았을 때 흩어지는 것 없이 형태를 유지한다면 잘 된 겁니다. 이제 이 쌀가루를 다시 한번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찜기에 면보를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채를 치면 편리합니다. 귀찮더라도 꼭 채를 쳐주셔야 쌀이 뭉치는 것 없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쌀이 안 익으면 술을 망치기 때문에 골고루 채를 쳐서 푹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에 익숙하신 주부님들이나 집에서 떡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수월하게 잘 하실 텐데, 만약에 경험이 부족한 젊은 분들이라면 엄마의 도움을 받거나 그냥 떡집에서 백설기를 구매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냄비에 물을 끓이고 이 위에 찜기를 올려 30분간 쪄줍니다. 30분 후에 젓가락을 찔렀을 때 생쌀가루가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잘 익은 겁니다. 자, 이제 넓은 쟁반이나 대나무 발을 놓고 이 위에 면보를 깔고 백설기를 올려줍니다. 백설기를 작게 조각 내어 찢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풍기로 차갑게 식혀줍니다.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차갑게 식혀줍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충분히 차갑다면 이제 넓은 볼에 옮겨 담아줍니다. 여기에 아까 걸러두었던 물누룩 1리터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때는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로 소독까지 한 후에 섞어주도록 합니다. 백설기가 뭉친 곳이 없도록 잘 풀어주세요. 떡집에서 백설기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온 떡을 잘게 찢어서 물누룩과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손으로 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런 핸드 블렌더를 사용했습니다. 술이 맛있게 잘 익으려면 백설기가 뭉친 곳 없이 잘 풀어줘야 되니까 500년 전과는 제가 조금 다르게 현대 과학기술의 힘을 좀 빌려봤습니다. 약 15분간 열심히 섞어준 뒤에 발효통에 옮겨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통은 3.8리터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알코올로 소독까지 마쳐야 합니다. 술을 다 담고 주변에 묻은 것들은 깨끗하게 모두 잘 닦아줍니다. 키친타올에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주면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발효시키겠습니다. 가정마다 온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빚었는데 실내 온도가 평균 27도에서 28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술을 안 치고 다음날 모습입니다. 발효가 되면서 조금 부푼 모습입니다. 도구를 깨끗하게 잘 소독한 후에 골고루 잘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어주고 12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한번 확 끓었다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끓었다 내려온 자국들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골고루 잘 섞어주고 키친타올에 알코올을 묻혀서 남은 자국들은 잘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번씩은 골고루 잘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술을 발효시킨 지 4일 뒤의 모습입니다. 문헌에서는 3일 뒤에 술을 걸러서 마시라고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4일째 되는 날 술을 걸렀습니다. 술의 상태를 보면 약간의 기포만 발생하면서 발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술을 걸러주겠습니다. 술을 걸릴 때는 저처럼 채반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욱 깔끔하게 술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샤주머니를 올려줍니다. 손은 깨끗하게 씻은 후에 알코올로 소독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술을 붓고 가볍게 눌러 짜줍니다. 걸쭉한 질감의 부드러운 술 1리터가 나왔습니다. 맛이 약간 달고 도수가 좀 높아서 저는 물 500ml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슴슴한 술을 좋아해서 물 500ml를 더 넣었는데
약간 달달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00에서 300ml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 양은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물을 섞으니까 걸쭉하던 질감보다는 많이 묽어진 느낌이 납니다. 한 잔 가볍게 마셔보고서 야, 이건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촬영 중간에 어머니표 전복장에 한 잔 걸쳤습니다. 네, 이 재미로 술 빚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병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담을 때는 너무 가득 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병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두면 탄산이 생기는데 너무 술을 가득 담아두면 병 뚜껑을 열 때 술이 넘칠 수 있습니다. 탄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뚜껑을 꽉 닫고 3일 정도만 냉장고에 두시면 탄산이 자글자글한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산감이 싫으신 분들은 뚜껑을 조금 느슨하게 닫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병에 담은 술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드셔보세요. 맛이 더 깊어지고 끝에서 약간 과실향도 느껴지면서 풍미가 아주 좋은 술이 완성됩니다. 솔직히 4일 만에 만든 술치고는 정말 맛있는 술이 나와서 굉장히 흡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500년 전 기록된 문헌을 따라서 여름철에 만드는 술 하절 3일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더욱 맛있는 술 레시피와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바!